계속적으로 금지행위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인데, 여러분 교재를 기준으로 보시면 페이지 수 176페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무등록 개업금융중개사의 중개 협력, 명의 제공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업금융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전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 만나고 중개업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중개사무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등록이야. 그리고 이제 어느 한 회사 중개 보조원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정보도 받고 저쪽에서 정보도 받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아는 어떤 부동산 매각에 대한 심지어는 A라는 부동산 가서 좋은 물건 없냐 서로 이제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 이런 땅이 있는데 한번 이거 좀 네가 중개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또 B 부동산을 가거나 C 부동산을 가고 돌아다니다가 이 땅이 이거 자기 물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중개 좀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제 계약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등록이야. 무등록이지만 중개업자가 이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약 이후에 결국적으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물건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유중개사와 이런 중개 협력을 하거나 또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는 무등록 개업공유사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된다면 개업공유중개사들이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만약에 여기서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개업공유중개사들이 책임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무등록 개업공유중개사와 어떤 중개협력을 하거나 명의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여기서 선의의 경우는 본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이 무등록인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무등록 개업공유중개사임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는 정상적인 개업공유중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무등록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나중에 내가 선이었음을 한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를 않는데 어쨌든 이 무등록 개업공유중개사와 중개협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의 제공에서는 이 진행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그래서 법에는 개업공유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업공유중개사, 공유중개사법 소정 규정에 의한 보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요즘도 보면은 이런 이제 도심에서 아파트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딱 정해진 수수료만 받고 하시는데 약간 외곽으로 나와서 토지와 같은 것들을 중개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법정 수수료를 벗어나서 이 수수료를 좀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이제 받았는데 달라니까 줬어.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개업공유중개사한테. 사장님, 나 어제 중개수수료 얼마를 줬는데, 나 지금 구청에 갑니다. 시청에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니? 왜 가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아세요. 그러니까 전화 딱 끊으니까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개업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다 돌려주고, 그냥 갔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이 벌어지고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런 내용에 똑똑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법정 수수료 2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좀 받아야 된다,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약할 때는 합니다. 근데 계약하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그 다음날
나 구청에 갑니다. 딱 전화 와서 거기 구청에 허가관청에 가가지고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이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아주 이 금지 행위를 어겼을 경우에 나오는 이 처벌이 있는데 아주 이 무서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그런 전화를 그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전화를 했더니 바로 득달같이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바로 그 돈도 다 주고 이렇게 했다 이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중개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시중개자 뭐 어떤 사람 수수료가 많이 적니 그래도 금액 거래 단가가 크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법정 수수료만 좀 받으시고 또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데 문제가 된다 한번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달라 그런다 그럴 때는 그냥 주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그냥 나 구청에 갑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옵니다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초과보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그게 부가가치세까지 다 포함된 거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공인중개사의 경업 범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컨설팅, 분양 대행, 경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등의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그러한 겸업 범위로 인한 보수에는 초과 보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겸업하는 부분에 대해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영업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권과 매매 금액이 분리가 되면서 중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금액은 그 법정 수수료 부분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영업권과 매매 금액을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역시 이 초과 보수료의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중개업법 소정의 초과 보수료 금지 규정은 부동산 중개의 보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여라고 해야 한다 하고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보수료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초과로 받는 보수료와 실비는 여러분이 받으시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한 그 부분으로서 그 거짓된 언행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을 하면 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손해배상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당장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어떤 손해배상과 연결이 된다면 그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계약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는 물론 중개대상물이 소송에 계류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금지 행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중개대상물과 관련돼서 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시고 거기에 거짓이 없으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성실히 작성함으로써 이런 모든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개대상물을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거짓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개업공유자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위법 소정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하는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개업공유자 등이 이제 서로 짜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전문가로서 또 오늘날 이 품위 유지하는 부분에도 문제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중개 대상물인 임야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정당한 가격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수 중개 의뢰인에게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법 행위가 된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정말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 사람한테 이런 현재 사항을 속이고 계약을 해서 당신이 계약을 하면 나중에 높은 금액을 팔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 또한 역시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꼭 준비 잘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또 다음 부동산 분양 임대 관련 증서, 거래 알선 및 매매업. 이거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도 비슷한 건데, 개업공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조항에서 금지되어 있는 분양, 임대 관련 증서란 일반 서민에게 일신전속적인 복지 차원의 정책적인 수혜증으로 부여하는 증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확정인 부동산의 공급, 분양 가능 지위에 불과한 것들로서 관련법에서도 거래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중개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개 매매가 금지되는 증서란 주택 청약예금, 부금, 저축증서, 토지, 주택 상환 채권, 철거 및 입주권, 주택조합원의 지위나 고용주가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분양계획이 체결되기 전에 아파트 입주권, 시장 등이 발생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주자 대책 대상 확인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청약 예금 통장을 전에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뭐 판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첨이 되면 그게 바로 로또가 된다 해가지고 청약 예금 통장을 거래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청약 통장으로는 자기가 당첨 확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떴다방이죠. 그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청약 예금을 통장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이 되면 청약 예금에 대해서 통장을 얼마 뭐 1억을 준다, 5천만 원을 준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입주하고 이제 뭐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이 청약 예금 통장을 산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그냥 절차상 잘 이행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당첨이 됐는데 자기는 만약에 청약 예금 통장을 갖고 뭐 1억의 프리미엄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입주가 되고 이러니까 뭐 5억이 오르고 10억이 오르고 이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 이 돈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내가 1억 프리미엄 받은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약은 당신하고 한 거는 잘못된 거니까 나 이거 안 하겠다. 혹은 이제 이제 논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뭔 소리야 이건 내가 하고 돈 중도금 이런 거 내가 다 냈고 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당신이 이걸 안 해주냐 하고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사람 다가 이 당첨이 무효가 됩니다. 최초의 청약통장을 판 사람도 당첨이 무효가 되고 또 나중에 이 프리미엄을 준 사람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 좋지 못한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는 거 청약 예금통장, 부금, 저축증서, 상환채권 뭐 이런 거를 이 중개하시는 분이 불법인 거로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이거 조금 수수료 받으려고 그런 거 중개하고 이러지 마시고 법으로 정해진 안에서 그 안에서만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청약 통장을 산 사람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결론적으로 또 그 중개업체한테 가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전에 같았으면은 영상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이런 사례가 요거에 맞는 영상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부동산 중개업법 3조 제2소정의 중개대상물의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거는 이 입주권은 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입주권은 뭐냐? 입주권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바로 입주권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걸 입주권이라고 해요. 분양권은 내가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입주를 하기 전이야. 그런 분양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그런 걸 이제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양권은 그래도 뭐 만약에 전매가 금지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그 건설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중개 부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런 입주권 이런 건 중개 대상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진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이제 뭐 직접 거래가 뭐겠어요? 의뢰인하고 이제 아까 이제 매매와 똑같은 부분인데 여기 33조를 보면 6항 개업공시사 등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다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라서는 아니 된다. 이제 직접 거래란 개업공유중개사 등이 직접 거래 당사자가 되어 매매, 교환,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임대차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모든 유형의 거래 계약을 체결함을 의미한다. 근데 직접 거래하는 게 뭐겠어요? 의뢰인이 있는데 의뢰인이 사고 싶어하는 부분을 개업공유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업공유중개사의 대상 물건을 의뢰인과 직접 계약하는 부분, 아까 매매업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이 직접 거래. 그래서 만약에 또 의뢰인이 물건을 내왔는데 물건이 너무 좋은데 급하게 내놨어. 그래서 너무 급해가지고 개업공유중개사 그거를 내가 사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직접 거래하면 안 되고 쌍방 대리라 하면 개업공유중개사가 권리 이전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거래사 당사자 중 일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쌍방 대리 부분이 일반적으로 보면 중개 양쪽에 의뢰인과 또 권리 이전 의뢰인 있고 권리 취득 의뢰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빠서 다 안 와. 그래서 다 그 개업공유중개사에게 야, 당신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다 위임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다 위임을 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양쪽의 쌍방을 다 대리해서 이 계약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 대리를 하고 뭐 하더라도 어느 한쪽에다가 이거 쌍방 대리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오셔야 합니다. 한 일방 대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일방은. 근데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일방 대리에 나왔고, 개업공유증에서 직접 거래가 금지되는 의뢰인은 중개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위임의 권한을 부여받은 수임인도 포함이 됩니다. 개업공유증에서의 주택을 그 개업공유증에서의 중개로 매각하고 개업공유증에서 중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개업공유증에서 중개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하고 이제 요 회신용고고, 의뢰인의 부동산을 개업공유증에서가 제3자와 공동 매입하고 등기 이전은 편의상 제3자인 공동 매수자 명의로 계약하여 등기 이전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시골에 소유한 농지를 소속한 공유중개사의 명의를 빌어 광고를 하고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행위도 개업공유증의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 하는 부분, 또 소유자가 신문지상에 공개적으로 매매 광고를 실어 매입자를 구하는 경우에 개업공유증회사가 매수자로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개업공유증회사와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 개업공유증회사가 자신의 명의의 건물이 아닌 처나 그 자녀의 소유인 건물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개업공유증회사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개업공유증회사가 중개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개업공유증회사로부터 의뢰하여 중개대상물을 매수한 다음 또 다른 개업공유증회사에게 의뢰하여 중개대상물을 매각한 경우에도 개업공유증회사와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 개업공유증에서 의뢰인이 아닌 친구 소유 부동산과 교환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어떤 게 직접 거래에 해당하는지 어떤 게 직접 거래가 아닌지 이 사례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마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및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거래 알선 등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부분이죠. 개업공유증에 해당하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탈세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란 소위 미등기 전매 알선을 의미하며 단순히 미등기 부동산의 거래 알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이란 주택법, 임대차 주택법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이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이 여의치 아니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업공유증에서 전매 알선 행위는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하는 부분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7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금지행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험에 답을 다실 때는 이 앞에 있는 제목과 관련된 법령을 쓰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넣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행위 사례들을 위주로 했는데, 사실 이 금지행위에 대해서 어렵게 넣으면 이 사례를 보고 다음 중 금지행위에 적합한 거, 아니 다음 중 금지행위 중에 잘못된 거, 이 사례를 위주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옛날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공유중개사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이 사례들을 여러분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인데, 상대적인 등록 취소, 등록관청 개업공유증에서 공유중개법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공유중개사가 소속 공유중개사 업무로
수행하는 기간 중에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등록 취소와 자격 정지 부분. 그래서 여기는 등록 취소는 이 등록 간청이 이 등록 취소를 하는 거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분이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틀려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는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 잘 보시고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